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서는 법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법령은 뭐냐? 법령은 법규입니다, 그지? 법령하고 법규는 같은 말이야. 법규라는 말은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는 모든 종류의 규범을 말해요. 법률이나 권리나 의무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규범을 말해. 요 법규에는 있지. 뭡니까? 성문의 법규도 있고 불문의 법규도 있어. 그지? 성문의 법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성문 법규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걸 법령이라고 부르지, 그지? 물론 뭐 불문 법규도 법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아닌데 보통 성문의 법규를 법령이라고 불러, 그지? 불문의 법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문법, 그지? 무슨 관세법이나 판례법이나 조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지? 이 조리에는 어떤 게 속해요? 행정법 일반 원칙들이 속한다, 그치? 관세법에는 어떤 게 있다고 배웠어요? 민중관세법, 민중에서 만들어지는 관세법, 행정선례법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배웠다, 그지? 뭐 옛날에 배운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자, 법규와 관련해서 법규가 법령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뭡니까? 한번 논의해 주는 점 뭡니까? 행정규칙은 저 법규에 속하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행정규칙은 법규에 속하느냐. 요거는 뭐하고 같아요?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지?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라는 말은 뭡니까? 행정규칙은 원래는 법규는 아니지만 때로는 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지? 행정규칙이 때로는 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재량의 준칙이 있었다, 그지? 재량의 준칙. 여러분 기억납니까? 재량의 준칙은 어떨 때 법규성을 지닌다고 돼 있었어요? 어떨 때? 재량의 준칙은 평등 원칙과 같은 이런 원칙들이 매개가 될 때, 그지? 평등 원칙이 매개가 될 때 법규성을 지닌다, 그치?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1회 이상 선례로서 적용이 될 때, 그지? 왜냐하면 얘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야지 비교되니까 평등 원칙이 적용이 되겠지, 그지? 뭐 그런 거 했었다, 그치?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지, 그지? 법령 보충 규칙. 법령 보충 규칙은 법령을 보충하는 규칙이야, 그지? 법령 보충 규칙은 뭡니까? 모습은 행정 규칙이지만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을 지닌다, 그지? 그래. 이 법령 보충 규칙은 있잖아.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 영역에 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근거되는 상위 규범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지닌다, 그지? 그래요. 법령 보충 규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뭐를 비교합니까? 얘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이런 거 배웠어? 뭐하고 비슷하다고 배웠게? 규범 구체화 규칙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규범 구체화 규칙하고는 어떤 점이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말이야. 법규성을 갖게 되는 측면은 비슷한데 말이지. 다른 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첫째 뭡니까? 위임의 근거.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지? 상위 규범의 근거가 있는. 얘는 뭡니까? 근거가 있다, 그지? 법령 보충 규칙은 근거가 없어,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영역의 차이가 있어.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법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어, 그지? 근데 규범 구체화 규칙은 뭐에만 적용된다 그랬어? 과학 기술적인 영역, 아주 전문적인 영역, 그지? 과학 기술적인 영역과 같이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만 적용이 되더라, 뭐 이런 거 했었지, 그지? 어쨌든지 법령 보충 규칙, 재량 준칙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행정 규칙이 갖는 법규성이에요. 그지? 세 번째는 우리 또 뭐 한 거 있었어요? 법률 대위 규칙이라는 거 있다. 그지? 법률 대위 규칙. 법률 대위 규칙은 뭐야? 말 그대로 법률을 대신하는 규칙이야. 그지? 법률을 대신하는 규칙은 적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법률을 대위하는 규칙이 요것에 대한 성질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 그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갖는다.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갖는다는 견해. 예. 왜? 법률을 대신한 규칙이니까. 그지? 예. 근데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갖는다는 말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 그지? 이 법률이라는 것이 있잖아. 법률이라는 것이 법규성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법률이라는 것은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예. 스스로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그것이 권리나 의무로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지? 순종합니다, 그지? 그렇지만 규칙으로 만약에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면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 자체로 법규성을 갖는다는 말, 이런 견해는 그지? 아주 소수의 견해다, 그지?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법률 대위 규칙은 뭐의 일종이라고 본다? 재량의 준칙의 일종으로 본다, 그지? 재량 준칙의 한 유형으로 본다. 한 유형으로 본다, 그지? 예. 이런 견해가 다수의 견해다. 뭐 이런 거 했지, 그지? 예. 그래서 어쨌든지 법령이라고 말할 때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지? 예, 않습니다. 이렇게 법규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포함이 되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자 또. 자, 그 다음에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거를 할 텐데. 예. 자, 요런 개념부터 한번 해볼까? 위법이라는 말하고 불법이라는 말이 있다, 그지? 예. 위법이라는 말하고 불법이라는 말 어떻게 다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지? 위법하고 불법은 어떻게 다를까, 그지? 예. 다이, 위법하고 불법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그죠? 글자가 달라요. 자, 위법하고 불법 어떻게 다를까? 정준영, 어떻게 다를까? 글자 말고, 글자는 내가 했어 벌써. 국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그지? 국어적으로. 요건 뭡니까? 뭐의 준말이야? 법 위반의 준말이야, 그죠? 법 위반의 준말이야. 법 위반의 준말이야. 법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지, 그지? 예. 불법은 요거는 플러스 무슨 말이야? 플러스면 길륜식 이건 무슨 말이야? 불법은 불법에 불자 무슨 불자 써노? 불자 무슨 불자 써요? 무슨 불자 쓰는지 몰라? 아니 불자 쓰지, 아니 불자. 오케이? 예.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자, 법이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있지. 형법 250조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5년 이상의 뭐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게 있어, 그지?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위법합니까? 불법합니까? 물론 둘 다 되지. 근데 위법이라는 말은 뭐야? 법에 위반되어 있다 이 말은 법은 어떤 행위의 규범을 정하고 있잖아, 그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있잖아, 그지? 그 명령을 위반한 것을 위법이라고 그런 거야, 그지? 정해진 법 규범을 벗어난 행동 이걸 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불법이라는 것은 있잖아, 뉘앙스가 좀 달라.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룰에 위반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룰에 위반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있지. 이게 법의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거지, 그지? 여기서 법의 상태라는 것은 적법한 상태는 아니구나 이런 말이야, 그지? 뭔가 좀 털어져 있다는 말이지, 그지? 예. 물론 나처럼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여러분한테 뉘앙스를 설명해 주는 거야. 위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하여진 규범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틀을 벗어났다는 것이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상태가 말이야. 상태가 적법한 상태는 아니구나 이런 말이야. 그지? 이 위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룰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지? 요거는 있지. 요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야. 결과적으로 불법이라는 말은. 근데 있잖아. 근데 사실은 위법한 경우하고 불법한 경우는 있지. 대개의 경우에는 일치한다 그렇지 않다? 일치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위법함으로써 불법해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지? 위법한데 불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위법하지 않은데 불법한 경우도 있어. 내가 적법하게 행동했는데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어. 그지? 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있잖아. 대부분의 그 교과서나 아니면 학자들은 요거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있잖아. 요 두 개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위법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는 행위위법이라고 불러요. 행위위법. 그다음 불법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는 결과위법이라고 불러요.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저기에서는 행위불법, 결과불법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섞어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만 정밀하게 말하면 위법이라는 말하고 불법이라는 말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또 하나 우리가 있잖아. 공법하고 사법을 나누잖아, 그지? 공법하고 사법을 나누잖아. 이 중에서 공법에서의 위법 개념은 행위위법일까, 결과위법일까? 또 사법에서의 위법 개념은 행위위법에 가까울까, 결과위법에 가까울까? 생각해 봅시다, 그지? 그래요. 어째 생각해요, 뭐들? 사법에서는 있잖아. 결과를 중요시할까, 규범 위반을 중요시할까? 이런 말이, 그지?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지? 맞아? 뭐 어차피 한쪽으로밖에 못 가. 공법은 행위법을 중요시할까, 결과법을 중요시할까? 행위법을 중요시할. 맞습니다, 그지? 공법은 있잖아. 공법은 규범 위반. 행위법은 규범 위반이야. 규범 위반을 중요시해. 규범 위반. 결과위법이라는 말은 뭡니까? 권리 침해를 말해. 권리 침해. 조금 더 정확하게는 법익 침해. 법익을 침해한 것을 결과위법이라고 말해, 그지? 사법에서는 있잖아.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공법에서는 있잖아. 룰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그지? 그래서 있잖아. 소송상에서의 위법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공법은 무슨 소송? 무슨 소송? 공법은 행정소송이잖아, 그죠? 행정소송 중에서도 우리 안 배웠지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는 어떤 위법 개념을 취한다고요? 행위위법 개념을 취합니다. 그치? 행정의 법규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있잖아. 이 사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결과위법,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있잖아. 국가배상에서는 말이야, 그지? 국가배상에서는 어떤 위법을 취할까? 그걸 이제 지금 한단 말이야, 그지? 국가배상에서는 어떤 위법을 취할까? 여러분 객관식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 개념과 국가배상소송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위법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지?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 개념과 항고소송에서의 위법 개념은 서로 다르다. 맞는 말이지, 그지? 요 위법 개념은 이 위법 개념 원칙으로 취하고요. 요 위법 개념은 뭘 취할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단 말이지, 그지? 근데 사실 있잖아. 우리가
그 공법에서도 있지. 공법에서도 위법 개념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변화합니다. 그지? 고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겠노? 행위법적인 요소에서 결과위법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려는 쪽으로 바뀌어. 반영했다는 건 아니고요. 반영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어요. 형법도 마찬가지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있잖아. 과연 피해자가 누구냐, 그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한단 말이지. 뭔가 잘못하긴 했는데 피해자가 없어. 이런 거 있지, 사실은. 형법에 보면은, 난 형법 교수는 아닌데, 형법에 보면은 비범죄화 이론 하는 게 있어요. 비범죄화 이론. 비범죄화 이론은 뭡니까? 범죄를 범죄화하지 않겠다는 이론이야, 그지? 범죄화가 영어로 뭔가 하면 크리미널리제이션, 그지? 크리미널리제이션 이러면 범죄화야, 그지? 예. 비면 뭡니까? 부정형 의미를 붙이겠지. 디크리미널리제이션이야. 디크림. 이제 비범죄화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요새 정보통신의 시대야, 그지? 그러면 이 포르노그래피라는 거 있잖아, 그죠? 포르노그래피를 갖고 있으면 죄가 되나? 여러분 이런 거 아는지 물어볼게. 갖고 있어 내가 포르노그래피. 정민아 네가 집에 많이 쌓아놨어. 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 예. 그거 죄가 되나? 죄가 안 됩니다, 그지? 태준이한테 팔았어. 죄가 되나? 예? 한 명한테 팔면 죄 되겠나? 여러 사람한테 팔면 돼. 그러니까 판매라는 건 죄가 됩니다. 판매라는 건 죄가 된다는 건 뭡니까? 유포한다는 의미에서 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있잖아. 정민이는 뭐를 침해했나? 법이라는 건 사실은 있잖아. 뭐를 침해할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지? 뭘 침해한 거 있어요? 아니면 태준이 뭘 침해당했어요? 걔가 너한테 그걸 줌으로써. 너의 고귀한 정서가 침해당했지, 그지? 그래. 아니야, 태준이도 원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침해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침해당한 사람은 없는데 뭘 침해했는가 하면 있잖아. 사회적인 분위기를 침해한 거지, 그지?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사실은 나도 포르노그래피를 집에서 보고 너도 보고 다른 친구도 보고 다 집에서 본다면 뭘 침해한 거야? 다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정말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죄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디크리미널리제이션, 비범죄화 이론인데, 어쨌든지 뭡니까? 이 법익의 침해라는 것, 이 위법이라는 말은 점차 어떻게 이런 쪽으로 오히려 밑으로 조금 결과위법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아까 내가 극단적인 예로 들었다는 그런 것들도 말이야. 정말로 강제로 어떻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다라면 이 죄가 되기 어렵겠지, 그지? 어쨌든 그런 경향으로 조금씩 설명되고 있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은 뭐냐? 몇 가지 견해가 있다, 그죠? 자, 첫째는 있죠.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민사소송이 행정소송. 지난 시간에 잠깐 했나? 공법설, 사법설 했지, 그지? 국가배상의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안 했나? 했는데. 공법관계라는 견해는 뭡니까? 우리 학자들은 공법관계라고 말한다. 판례나 실무계에서는 사법관계라고 말한다, 그지? 공법관계라고 말하면 무슨 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돼. 예. 사법관계라고 말하면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지? 그러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공법관계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공법관계니까 행위법의 개념을 취하지 않을까? 행위법설이야, 그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 내가 요거 옛날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줄게. 소송의 관계. 행정의 작용은 있잖아. 수단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구분을 하지, 그지? 예. 비권력작용은 프랑스식 표현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관리작용이다, 이렇게 말해. 관리작용이다, 비권력작용이다는 같은 말입니다. 예. 오케이.
권력작용이 있잖아. 법률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비권력작용도 법률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 했지 옛날에 그지? 예, 그래요. 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의 대표 선수가 누구야? 이게 뭐야? 행정행위야 그지? 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행정강제입니다. 그지? 예. 여기 해당되는 건 뭐야? 공법상의 계약 같은 거야. 그지? 예. 여기 해당되는 거 관리작용으로 이루어진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뭐야? 행정지도와 같은 거야. 그지? 요것이 있잖아. 요것이 소송이 되면 이게 무슨 소송이 되는 거야? 이게 항고소송이 되는 거야. 예. 요것이 소송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야.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소송이 안 돼. 기본적으로는 소송이 안 돼. 예. 때로는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돼. 그지? 왜냐하면 사실행위라서. 오케이? 자, 그런데 있지. 그런데 빨간 거 없나? 요거는 있지.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처분이라고 불러. 그지? 나중에 배우지만 나중에는 뭐 요거하고 요거에 좀 범위가 다른 걸 배웁니다만 지금 같게 생각해도 돼. 처분이라고 배우고 그지? 그래서 요 행정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노? 처분청이라고 부르지. 그지? 처분청. 그지? 얘는 뭐야? 행정청의 일종이야. 그지? 행정청 중에 처분을 한 행정청을 처분청이라고 그래. 그지? 얘가 뭐가 돼요? 피고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요런 거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가 되는가 하면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요. 행정주체. 행정주체라 하면 뭘 말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 말해. 그지? 자, 그런데 있지.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당사자 소송에는 공법상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표를 쓰는 거예요. 대표를. 요거는 거의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있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처분을 다투는 거는 항고소송이고요. 처분 아닌 것 중에서 행정소송 거의 다 당사자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처분 아닌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국가배상소송은 당사자 소송, 손실보상소송도 당사자 소송. 오케이? 좀 덥지 않냐? 괜찮나? 그래. 뭐 하여튼 간에. 자, 행정행위설, 행정행위설의 행위위법설. 행위위법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청이, 그지? 요거는 행정청이 한 행위가 국민한테 피해를 입힌 거니까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그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그지?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다수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가배상소송도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저걸로 본다는 거지. 그지?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법설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지? 두 번째 개념이 있잖아. 광의의 행위법설. 근데 사실은 광의의 행위법설은 있잖아. 이거는 또 두 가지의 견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 학자마다 사실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광의의 행위법설을 요런 유형으로 말하고요. 어떤 학자는 요런 유형으로 말해. 이런 거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어떤 학자들은 여기 광의 행위법설 있잖아요. 1번 행위법설 더하기 이제 그 행정법규의 범위를 좀 넓게 본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사회상규 뭔지 알잖아. 그죠?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 뭐 이런 것들도 행정법규에 포함시키는 견해야. 그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행위법설을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이거 사실은 소수의 견해고요. 그다음 보통은 있지. 보통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1번 똑같아. 행위법설의 범위 더하기 있잖아. 더하기
공무원의 무슨 의무야? 그 손해방지 발생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 위반도 행위법으로 본단 말이야, 그지?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 그지?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를 행위법의 범주로 본다는 거지, 그지? 광의의 행위법이라고 본 것처럼 요것도 뭡니까? 넓은 의미로는 행위법에 속한다 그런 뜻이야, 그지? 자, 그러면 행정법규 위반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하고는 동질적이란 말이야, 이질적이란 말이야? 동질적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죠? 그걸 조금 넓게 확대했다. 성질은 비슷한데 이런 뜻이야. 요것은 어디서 유리한다고 봐요? 그 근거는 어디 있다고 봤어? 책에 있는 것처럼 헌법 제10조 후단.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거기서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가 도출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 세 번째는 있지. 세 번째는 상대적 위법성설이야. 상대적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은 행위법 개념 더하기 1 더하기 피침해 이익의 태양, 피침해 법익의 태양. 피침해 법익의 태양이라는 거는 뭐야?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침해당한 법익은 어떤 모습으로 침해당했는가 이런 뜻이야, 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건데, 피침해 법익의 태양이라는 것은 행위법적인 요소입니까? 결과의법적인 요소입니까? 결과의법적인 요소야, 그지? 그래서 행위법적인 요소와 이런 행위법적인 요소잖아, 그지? 결과의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야, 그지? 행위법적인 요소하고 요런 결과의법적인 요소는 이질적이야, 동질적이야? 이질적이야, 그지? 얘하고는 있잖아. 서로 이질적인 건데 함께 보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 요거하고 달라. 여기는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 방지 의무는 있잖아. 행위법적인 요소라, 그지? 그런데 그게 더 넓게 확대했다. 이래 이해해야 되고요. 요 피침의 법익의 태양 같은 거는 결과의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성질이 다른 거야. 네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그래서 결과의법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결과의법설은 뭡니까? 결과의법설은 이거는 민사소송에서의 위법 개념 아니야, 그지? 국가배상소송도 특별민사소송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학설을 네 가지를 정리해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판례가 행위법설을 취한다고 하지만 오로지 모든 영역에서 아니야. 주로 이걸 취했다고 그래. 주로 때로는 어떤 걸 취하기도 해요. 때로는 뭡니까? 한 가지씩 이렇게 취한 경우들이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언제는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행위법설을 취한다는 거지, 그지? 학설은 있잖아, 사실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가 하면 요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들에서 보면 행위법 더하기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도 봐야 된다는 것이 교수님들의 견해 같아. 자,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기판력이라는 거하고의 관계의 문제야. 이거 기판력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맛만 보여줍니다. 맛만. 그치? 기판력 할 때도 또 나오는데. 사실은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의 개념의 범위 문제, 이거 기판력과 연결되는 문제, 이 문제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있잖아. 한 번씩은 나왔어요. 한 최근 3년간 이쪽에서도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그래서 이제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안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은
써먹었던 것 같아. 잘 안 써먹거든. 그렇지만 뭐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지? 자, A라는 사람이 문제를 합니다, 그지? 문제 케이스. 갑이 있지, 갑이. 갑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뭐 아주 그냥 뭐 계략적인 예를 들는 거지, 그지? 어떤 처분을 받았어, 그지? 서울시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위법한 처분이었어. 그래서 갑이 두 가지를 행사합니다. 하나는 뭐 하는가 하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 소송도 제기하고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지? 그럼 뭐 하겠어요? 국가 배상 소송도 제기하는데 제기할 수 있는데, 그지?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있잖아. 기각이 됐어.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하자, 그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 인용이 됐어. 인용이 뭔지 알지? 인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인용이라는 게 인정이 됐단 말이야, 그지? 인용의 반대말이 뭐야? 기각이야, 그지? 그래. 인용도 기각도 하기 전에 요건상의 불비로 심사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각하라 그래, 그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인용이 됐어. 인용이 됐으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인용이 되겠나 안 되겠나? 여기서 인용이 됐단 말이야. 그래. 인용이 됐으면 말고 기각이 됐다고. 기각이 됐어. 기각이 됐어. 근데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그럼 국가배상소송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국가배상소송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직무상의 위법, 법령의 위반을 이제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지? 자, 첫째 위법을 하는데 있잖아. 위법을 하는데 여기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행위법설을 취하면 행위법설을 만약에 취한다면 행위법설을 많이 취한다면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용이 돼 아니면 뭐 기각이 돼 어때? 여기서 기각이 됐어, 그지? 행위법설을 취하면은 여기서 위법 개념과 취소 소송에서 위법 개념이 똑같아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되지, 그지? 그지? 그래서 있잖아. 기판력이 전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게. 물론 있지. 구체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안 하는데 이 위법의 개념을 위법에 있어서 소송물을 위법성 전체로 보느냐 개별 위법성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 근데 그런 거 어려우니까 그냥 통으로 위법성 전체로 본다. 지금은 그런 거 또 몰라도 돼. 어쨌든지 요 컨셉만 이해하자, 그지? 자, 그래서 행위법설을 취하면 있잖아.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 개념하고 취소소송에서의 위법 개념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뭐 안 다퉈봐도, 그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겠지. 그런 뜻이야,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뭡니까? 광의의 행위법설을 취하면 광의의 행위법설을 취하면 광의 행위법성설, 광의 행위법성설, 광의 행위법설 뭐 같은 말인데 광의 행위법설을 취하면 있잖아. 기각이 되겠나 아니면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나? 어때요, 장은아? 광의 행위법설을 취하면 있잖아. 당연히 기각됩니까? 아니면 판단해 볼 필요도 있어요? 볼 필요도 있어, 그지? 뭘 안 해봤어요? 요거는 이미 판단했다, 그지? 요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요거는 판단이 가능해요. 판단이 가능하니까 기판력이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용되겠지, 그지? 일부만 적용되겠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 그지? 판단해 볼 수 있어, 그지? 예. 그 다음 세 번째,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면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면 이것은 기판력이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세라, 적용되나 안 되나?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면 기판력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판단한 내용이 여기 적용된다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태준에 적용되나 안 되나?
일부면 어디가 적용됩니까? 요건 적용이 안 되겠지. 안 해본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를 있잖아. 얘하고 얘를 얘하고 얘는 이질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지? 얘하고 얘가 그런데 요거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화학 배웁니까? 화학. 여러분 화학 시간에 보면은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 아나? 화학적 결합을 하면은 이질적으로 되지. 그지? 물리적인 결합은 개수만 서로 채우는 거야. 그지? 그런 컨셉이야. 요거는 있잖아. 얘 두 개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야. 여기는 얘 두 개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 상태가 이질적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있잖아. 상대적 위법성 설에서는 전혀 안 미쳐요. 예. 그다음에 결과적 위법설을 취하면 당연히 안 미치겠지. 그지? 예. 자, 그래서 취소 소송을 먼저 한 경우에 국가배상소송에서 그 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지? 근데 사실 깊이 배우면 더 어려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송물이 전부냐, 개개의 사건, 개개의 상황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거기 여기 이제 위법한 단서들을 여러 가지 달겠지. 그러면 위법한 그런 단서 하나하나가 별개의 판단 요소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돼.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위법성이 하나밖에 안 존재하거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기판적 배울 때 배우면 되고요. 지금은 요거만 배운단 말이지. 그지? 위법성의 개념 범위에 따라서 뭡니까? 앞에 판결의 효력이 뒤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요지는 뭐야? 얘하고는 서로 동질적이라는 거 하고요. 얘는 이질적이, 그지? 얘는 뭐 말 그대로 완전히 이질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 이해됐길 바래. 자, 부당한 재량 처분. 재량은 어떨 때 위법하다 그랬어요?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을 때, 그지? 일탈 또는 남용이 있을 때 위법해진다, 그지? 재량은 그 자체로는 사법이 침투하지 않는 영역이야, 그지? 재량 행위는. 그런데 일탈이나 남용이 있을 때 위법하다, 그지? 근데 재량이 부당하게 행사된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 된다, 되지 않는다, 그지?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지? 합목적성 위반이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요. 그다음 부작위와 위법, 재량행위와 반사적인 이익, 그지? 이거는 이거지. 재량행위는 있잖아. 언제 기속행위가 됩니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을 때 기속행위가 된다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면 뭐가 발동해요? 행정개입청구권이 발동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지? 오케이. 됐고요. 뭘 보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요? 피해자가 지는 거지. 그지? 그게 민사소송의 원칙이야. 그지? 됐어요. 처분의 공정력, 처분의 공정력 하자, 그지? 처분의 공정력하고 사익보호성 이런 게 중요한 개념이지. 공정력이라는 말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공정력. 공정력은 뭐야? 뭡니까 공정력 승호? 공정력의 개념은 주어가 뭐예요? 주어. 기억이 안 납니까? 주어는 행정행위는이야, 그지? 주어가 행정행위라는 말은 공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다 이런 말이야.
행정행위는 뭡니까? 행정행위는 뭐가 있더라도 하자가 있어도 그죠? 하자가 있더라도 요 하자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중대명백한 하자를 우리는 어떤 하자라고 부르지? 중대명백한 하자는 어떤 하자라고 불러? 송경환. 중대명백한 하자는 뭐야? 무효입니다. 그죠?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은 뭡니까? 취소 사유인 경우 이런 말이지. 그지?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어도 그런 뜻이야. 그지? 예.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는 여기에서 권한은 뭐 어떤 권한을 말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해. 그지? 권한이 있는 기관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처분청, 그지? 예. 상급청의 경우에는 직권 취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뭐야? 상급청은 직권 취소의 권한이 있게 없게?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배웁니다. 그지? 어떤 경우에 있어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된다 이렇게 배웠지. 그지? 그렇지만 법령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쟁송 취소는 뭐를 말하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 그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행정법원이겠지. 예.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런 것으로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지? 취소 전까지는 이런 어떤 이런 뭡니까? 하다고 추정되는 성질이야. 추정되는 성질. 뭐뭐 하다고 추정되는 추정되는 성질. 뭐뭐 하다고 추정되는 성질 여기 이런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성질을 말해. 그지? 적법이 아니라 유효야. 그지? 적법 아니야. 옛날에는 적법 포함된 지금은 아니라 그랬지. 적법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성질을 뭐라고 그래? 공정력이라 그래. 그지? 그래서 요지는 뭡니까? 공정력은 하자 있더라도 이런 유효하게 추정되는 성질을 말해. 그래서 이 공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정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취소가 필요한 거야. 공정력은 일단 유효하게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취소가 필요한 거지. 그지? 예. 자, 그래서 있잖아. 국가배상소송을 할 때는 국가배상소송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직무행위의 위법성이야. 그지? 직무행위의 위법성. 직무행위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직무행위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말하겠지. 여기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그걸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우리는 수소법원이라고 불러. 국가 배상 소송 수소법원에서 있잖아. 이것을 직접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지, 그지? 문제는 직무행위 위법성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의 수소법원은 직접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왜? 위법성의 문제는 위법성은 공정력이 뭡니까?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지? 그지? 공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직무행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할 건 있잖아. 사익보호성의 문제. 사익보호성의 문제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해하기에. 예. 법이라는 것은 있잖아. 법규라는 것은 자, 사법의 법규는 다 사익보호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법의 법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법의 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가 있어요. 예? 법규의 목적이 있잖아.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회 전체의 이익만 판단한다는 뜻이야. 개별적인 개인의 이익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사익보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법규의 목적이 공익보호에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익보호까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이 돼요. 그죠? 예. 근데 이 법규가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사익보호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법규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개인이 침해되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법규가 목적으로 하는 그 법규의 목적이 사익보호일 때 그때 국가배상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이 바로 사익보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익보호성의 문제는 있잖아.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이것을 직무의 문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위법성의 문제라고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직무 의무 위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하게니까 그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위법성이 발생했다 같은 문제라 보고요.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 중에 공익보호만이 내 직무다. 이렇게 그지. 사익보호는 내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의 문제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발생한 손해가 말이지. 발생한 손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국가배상법이 요구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어. 사실은 뭐 이게 뭐 왜 중요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교수들이 교과서에서 직무편에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손해편에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근데 있잖아. 그래. 예를 들어 보면 있지. 이런 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있지. 상처를 입었어요. 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어. 자, 요 사람은 있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나? 이런 거지, 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음주운전 차량에 골절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나? 그런 말이지, 그지? 있어요, 없어요? 강제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특정한 예는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한 지역이다. 그리고 음주 단속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단속을 안 하더라. 뭐 이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있잖아. 어렵다고 봅니다. 그지? 그거는 뭐야? 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건전한 교통질서 이런 거란 말이지. 그지? 예. 개인의 사익보호는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판례는 있잖아. 우리 교과서에 가끔 등장하는 판례는 뭔가 하면 젤리컵이라는 거예요. 젤리컵. 들어봤어요? 그죠? 안 들어봤어요? 젤리뽀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안 들어봤어요?
동생이 없구나, 그지? 동생 있나? 어린 동생이 있으면 이 아주 어린 애들은 그 젤리로 된 이렇게 말 그대로 있잖아. 젤리 컵이야. 응? 이렇게 요런 컵에 담긴 젤리가 있어요. 그래서 쪽 짜면 쏙 들어오는 거지, 그지? 물론 젤리가 이렇게 젤리컵이 큰 것도 있는데 푸딩 같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그지? 근데 큰 거는 숟가락으로 퍼먹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한 입에 들어가는 젤리컵이 있어요. 예. 요거 몇 해 전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이슈가 됐겠어요? 쪽 짜서 넣는데 어디 걸렸어요? 기도를 막았어. 애가 죽은 거야. 질식한 거지. 예? 애 키울 때 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애 키울 때 뭐 주면 안 돼요? 사탕 주면 안 돼, 사탕. 동그란 사탕 목이 걸려요. 그지? 그러면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이게 토해내게끔.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손가락으로 목에 집어넣어, 그지? 그러면 토하게 되지, 그지? 그러면서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이렇게 뒤에서 허가하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대. 나중에 어른 되면 배워야 돼. 애 낳아야 되니까. 있잖아. 요 젤리컵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한 사고가 한 건, 두 건 뭐 생겨났어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지, 뭐. 이게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 젤리컵으로 인해서 있잖아. 요걸로 이제 사망을 한 아이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뭐야? 국가는 말이야. 요런 거는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요런 거는 말이야. 요런 거는 요게 사이즈가 말이야. 사이즈가 이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사이즈가 목에 걸리기 적당한 사이즈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있잖아. 이 사람들이 좀 이 품질을 좋게 한다고 요 안에다가 과육을 집어넣어요. 뭔가 하면은 그 씹히기 좋으라고, 씹히는 맛 있으라고, 뭡니까 그 복숭아 같은 거, 살구 같은 이런 과육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목에 걸리게. 만약에 이게 순전히 푸딩으로만 돼 있으면 안 걸리지, 그지? 또 쑥 넘어가겠지. 근데 그게 있으니까 걸린단 말이야. 그런 걸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지? 근데 국가는 왜 그거를 미리 말이야, 어떤 그 식품 안전 기준, 그지? 그런 걸 만들어서 이게 애들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국가 배상을 청구했어요. 예. 그때도 등장하는 게 국민 개개인의 안전, 신체적인 안전도 그 식품위생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판결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국가가 그렇게 정밀하게, 그지? 요 젤리컵이 말이야, 그 개인의 아이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국가배상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요지는 어쨌든 판결문에 나오는 게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도 식품위생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온다는 말이지. 거기서 이제 사회보호성에 관한 판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국가가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근데 국가가 그런 사항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라는 거지. 손해 개념에 대해서는 민법 일반 이론을 따른다, 이래 되어 있고요, 그지? 재산적인 손해, 비재산적인 손해,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치? 절차상의 하자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절차를 다시 거치거나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했을지라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손해가 없는 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치? 타인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당의 가해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자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 그지? 상당인과관계는 무슨 말이야? 상당인과관계라는 말은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법한 결과, 그지? 예.
법에서 나오는 인과관계는 있잖아. 다 상당 인과관계야, 그지? 인과관계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하는 판단하는 인과관계가 뭐냐면 조건설 가는 거 있잖아, 그지? 조건설은 원인을 제공했으면, 근데 조건설은 너무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그 형법에 보면은 조건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 이 범죄자가 이제 살인을 했어, 그지? 그럼 어디 원인이 있느냐? 이 범죄자를 낳은 엄마부터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래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특례, 요건 설명할 거 있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군인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 중에서 있잖아. 국가배상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공무원이 누군가 하면 군인입니다. 그거는 이 국가배상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그지? 그래서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군인을 훼손하는 경우잖아, 그지? 운전병이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아군을 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란 말이지, 그지? 아니면 뭐 오발 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발 사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걸 내가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군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배법 2조 1항 단서 2조 1항 단서. 자, 군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왜 적용되지 않을까? 군인 등에 대해서는 왜 적용되지 않을까 하면 군인이 봐봐, 군인이 국가배상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었을 때는 이 사람은 주로 뭡니까?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겹칠 수 있어요? 국가 유공 보상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 유공 보상과의 관계에서 뭐는 배제하자는 원칙이야? 이중 보상 금지 원칙, 이중 보상 내지는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따른 거지, 그지? 이게 뭡니까? 유공자로서 보상받으면서 국가 배상도 배상받으면 두 개 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이게 군인 등에 대한 특례의 근거는 뭔가 하면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이 그 근거야. 그런데 요 국가 유공 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내가? 사회 보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 보상. 사회 보상이라는 것은 그 보상의 근거를 무엇과 무엇으로 내가 가르쳐 줬잖아. 뭐와 뭐에 따라서 보상한다 그랬어요. 희생과 공헌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그지? 얘는 뭐야? 국가 배상은 손해잖아. 그지? 희생과 보상에 따라, 희생과 공헌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라서 국가 배상과 국가 유공 보상은 성질을 달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있잖아. 결론. 내 결론 있잖아.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은 이건 있잖아.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회 보상과 국가 배상과 사회 보상은 서로 어떤 거야? 이거는 이질적인 것이. 목적을 달리.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지 우리 이제 판례나 아니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래도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 요것의 유래를 조금 설명할게요. 군인들에 대한 특례가 우리 헌법에도 있단 말이야, 그제? 헌법에 군인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게 된 연유를 설명합니다, 그지? 전쟁 때 국가 배상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헌법은 뭡니까? 지금
지금 헌법은 뭐야? 육공화국 헌법이지, 그지? 예. 근데 이 군인 등에 대한 특례가 헌법에 등장한 것은 1900 아마 72년 헌법일 거야, 아마. 197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무슨 헌법이야? 유신 헌법이지, 그지? 정확하진 않네, 근데. 그 요전에 있지. 요즘에 요즘에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월남전이 있었어요. 그죠? 월남전 요전에 있는 거지, 그지? 예, 요 60년대 있었잖아. 한 68년 이때 있는 거지, 그지? 그래. 그럼 뭐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그래. 어쨌든지 월남전에서 있잖아. 국가배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규정을 두게 되는가 하면 국가배상법에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말이야. 전쟁에서 국가배상 사고를 당한 이 사람들이 위헌 시비를 겁니다. 아니,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제기를 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국가는 말이야, 위헌이라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헌법에다가 그 규정을 둡니다, 그지? 그럼 위헌이 아니잖아. 위헌이 헌법 위반이니까 아주 유치한 짓을 한 것이, 그지? 그래, 그게 아마 내 시즌으로 보면 이때쯤일 것 같아. 그래서 헌법에다가 국가배상,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합헌이 되는데 그 뒤로도 또 계속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참 위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야 요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입장은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 국가배상 절차도 배워주면 나중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국가배상을 결정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일반 국가배상심의에는 법무부가 정점이고요. 특별국가배상심의에는 국방부가 정점이야. 그래서 큰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법무부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국방부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있어. 그만큼 많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지 기억해야 될 점은 그 취지는 뭐다? 이중배상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있잖아. 2002년도인가 이제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된 개정이 됐는가 하면 전투, 훈련, 기타 직무행위, 직무수행, 전투훈련 기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그전에는 뭐가 더 있었는가 하면 책에 보시면 아는데 3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봐봐. 2005년이구나. 2002년이 아니라 2005년 국가배상법 개정법에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패러그랩의 넷째 줄에 있어. 2005년 국가배상법 개정법에서는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 그다음에 기타 국방 또는 치안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관에서 전사 순직. 뭐가 빠졌어요? 국방부터 기타 운전 운반기구 안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그지? 이게 삭제된 부분이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지, 그지? 그렇게 없앰으로써, 그지? 그거는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 규정인가 하면 경찰 공무원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됐다 그래. 경찰 공무원들이 어디서 순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순찰차 안에서 순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디에 한정했어요?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수행 여기 한정했어. 그런데 직무 수행이라는 게 너무 넓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전투나 훈련이나 요거하고 관련되는 직무 수행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전투 훈련과 관련되는 직무 수행의 경우에 5년이야, 그지?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지? 그 대신에
항공기, 순찰차, 함선 요런 데 안에서 순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지? 될 수 있다는 걸로 받겠다는 거지, 그지? 자, 요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있잖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건 뭐가 있는가 하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가 있어요.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하고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일으킨 경우야, 그지? 요거는 뭔가 하면 이 전투나 훈련 이런 거하고 관련은 있는데 말이야. 요걸로 인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개입한 경우야? 민간인이 개입했어요. 민간인이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민간인하고 뭡니까? 이런 경우, 시간이 애매해 다 못하는데 이제 전투 훈련 과정 중에 있는데 민간인이 합세한다거나 아니면 전투 훈련 과정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었어, 그지? 그런데 민간인 차량하고 부딪혔어, 그지?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거지만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민간인이 개입함으로써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있잖아. 우리 판례가 막 변경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부분 간의 알력의 문제도 좀 등장하고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